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릴 때 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만 분노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 뇌가 그 말을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공격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순간 무시당해도 안 흔들리는 강철 멘탈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사가 대놓고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말투에는 멸시가 묻어있고 표정에는 사람을 깔보는 기색이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머리는 하얘지고 표정은 굳어버립니다. 속으로는 분명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런데 막상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괴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집에 와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샤워할 때도 생각나고 누워있을 때도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왜 나는 그때 제대로 말도 못했지? 왜 또 저 사람 말투에 말려 들어갔지? 왜 나는 매번 감정을 얼굴에 다 드러내지? 결국 상사의 무례보다 그 상황에서 무너진 자기 모습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시당하는 순간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구조를 정확히 해부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 기술로 바꿔드리는 채널이 가벼운 심리학입니다. 도움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해 두시고 이제부터 왜 당신이 상사의 말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깊게 상처 입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사건으로 처리하고 끝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자기 존재에 대한 판결처럼 받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멘탈 차이가 갈립니다. 무시를 당한 순간 사람은 자동으로 2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몸의 반응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석의 반응입니다. 저 사람 참 무례하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진짜 부족한가, 역시 내가 약한가로 바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2번째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을 내가 내 정체성으로 번역해버리는 순간 상처는 훨씬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다만 그 말을 자기 진짜 모습으로 믿어버리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상대의 막말을 듣는 순간 상처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전체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분노하지만 결국 자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험한 게 시작됩니다. 상대는 한 번 말하고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혼자 남아서 그 장면을 계속 다시 틉니다. 다시 자책하고 다시 복귀하고 다시 상처받습니다. 즉 상대가 한 번 찌른 상처를 내가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들은 말이 하루를 망치고 어떤 때는 몇 년짜리 자기 이미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가 아니라 왜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내 가치처럼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멘탈 훈련이 시작됩니다. 강철 멘탈은 상처를 안 받는 힘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그걸 내 진짜 모습으로 믿어버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그 힘을 만드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감정에 이름부터 붙이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무시를 당한 순간 우리는 보통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된 채로 반응하고 수치심이 올라오면 그 수치심에 잠식됩니다. 그래서 말이 꼬이고 표정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왜 또 이렇게 됐지라는 자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 수치심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감정과 나 사이의 틈을 만듭니다. 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번째 방법은 그 일을 잠깐 내 일에서 빼내보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면은 사람은 거의 자동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내가 만만해 보였나? 내가 무능해서 저런 소리를 듣나? 왜 나는 그 자리에서 또 작아졌지? 그런데 이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친구가 지금 나와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태도가 문제야.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흔들려? 이상하죠? 남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말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제일 못 해줍니다. 이 2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 바로 정체성이 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폭발이 늦춰지고 한 발 떨어져 보면 자책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감정을 끊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멘탈이 생각으로만 강해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무시당한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상사의 인격 모독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음엔 더 침착하게 말해야지. 다음엔 절대 감정 드러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또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생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전쟁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짧아지고 턱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문장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부터 끊는 겁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맞받아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숨부터 늦추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에서 8초 정도 길게 내쉬세요. 그리고 속으로 한 번만 말하세요. 지금은 반응하지 말고 회복부터. 이 짧은 과정이 감정 폭주를 늦추고 몸의 경보음을 줄여줍니다. 멘탈은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경계의 속도를 낮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 감정이 바로 튀어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이 흔들리고 말이 꼬이고 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숨을 고르고 표정을 정리하고 몇 초라도 자기 리듬을 되찾는 순간 판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몸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그때 처음으로 짧고 낮은 문장을 꺼내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 말씀은 업무 지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들립니다. 그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업무 얘기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내 자존감을 지키는 말입니다. 강철 멘탈은 무례를 참는 성격이 아니라 무례 앞에서 자기 리듬을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건 상사의 말 한마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들어온 뒤 당신 뇌가 그 상황을 공격으로 처리했고 당신이 그 말을 자기 존재 전체의 문제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오래 흔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오해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멘탈이 약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반응 훈련이 안 돼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일부러 흔드는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 실수보다 표정을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상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눌러버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그 반응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름부터 붙이세요. 지금 나는 분노를 느낀다. 둘째, 자기 자신을 바로 공격하지 말고 한 발 떨어져 보세요.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셋째, 생각보다 먼저 몸을 안정시키세요. 숨을 늦추고 표정을 정리하고 그 다음 짧은 문장으로 선을 그으세요. 강철 멘탈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반응 순서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막말은 그 사람 수준의 증거이지 당신 가치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그 말을 자기 진실처럼 받아 적습니다. 바로 그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을 내 정체성으로 승인하는 순간 멘탈은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 멘탈은 강해집니다. 오늘 당장 거울을 보고 이 문장을 한번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말은 사건일 뿐 내 정체성은 아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숨을 고르세요. 그 몇 초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줄 겁니다.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씩 되찾아오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벼운 심리학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막연한 위로 대신 당신을 흔드는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해부하고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 기술로 바꿔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떠오를 누군가가 있다면 꼭 공유해보세요. 그 사람도 지금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